상상해보세요. 여름이 한창인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바다에 떠있던 당신이 갑작스럽게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요.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던 물살이 어느 순간 당신의 발밑에서 사라지고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웠던 밝은 수면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넘실대던 파란 빛은 검은 잉크처럼 퍼지는 어둠으로 바뀌고 당신의 몸은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를 늦게야 보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깊이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떨어지고 있는 곳은 단순한 깊은 바다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깊고 가장 미지의 영역인 마리아나 해구의 시작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아래의 세계는 빛이 닿지 않고 온도는 극도로 낮으며 압력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단 몇 초 만에 붕괴시킬 정도로 잔혹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로 마리아나 해구에 빠진다면 우리 몸과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면 아래로 10m만 내려가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물속이에요. 파란색이 가득하고 햇빛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들어오죠.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빨간색입니다. 물은 빨간색 파장을 먼저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수심 10m만 내려가도 모든 색감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피부색도 수영복 색깔도 전부 푸르스름하게 변하죠. 여기까진 괜찮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심장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시각 정보가 줄어드는 걸 감지했거든요. 그리고 뇌는 이 상황을 위험으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한 건 소리입니다. 수면 위에서 들리던 그 모든 소음들, 파도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새소리 전부 사라져요. 대신 물속은 너무 조용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한 게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소리, 심장소리, 혈액이 귓가를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느낌은 계속 옵니다. 이게 물의 흐름인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착각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공포의 초기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게 바로 탈라소포비아, 물 공포증의 시작점이에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수심 100m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주변이 갑자기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전환됩니다. 빛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이에요. 태양빛은 수면 위에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못합니다. 손전등을 켜봅니다. 빛이 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빛이 비추는 범위가 고작 자기 손밖에 안 보입니다. 그 너머는 그냥 까만 벽처럼 막혀 있어요. 빛을 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건 빛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빛이 나아갈 곳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 다예요. 이때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압 때문이죠. 귀가 찢어질 듯 아프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해요.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수면 위는 따뜻했는데 이제 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죠. 이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요. 발광 생물들입니다. 심해 생물들은 빛이 없으니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요. 파란색,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작은 점들이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예쁘네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빛들이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 생물들도 반응해요. 호기심인지 공격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을 뭔가 이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투명한 해파리 하나가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몸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 뒤로 훨씬 큰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죠?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뭔가 지나갔어요. 크고 느리고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거든요.
고래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 여러분의 뇌는 이제 패닉 상태입니다. 시각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뇌는 청각과 촉각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물살 하나도 뭔가의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심 1000m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100배가 넘어요. 1제곱센티미터 약 100kg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게 느껴져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폐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확장되지 않아요.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해도 압력 때문에 폐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거죠. 혈관도 압착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하는데 압력은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보호 장비 없이 이 깊이까지 왔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미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수정 안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수정 외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끼익 하는 금속 울림 소리는 외벽이 압력을 견디느라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심해 탐사 잠수정들은 이런 소리를 내요. 문제는 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요. 규칙적이고 느리고 묵직한 소리. 근데 밖은 완전한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밖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의 뇌는 이제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이 공간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중력은 느껴지는데 방향은 알 수 없는 거죠.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심 11,000m, 챌린저 해연입니다. 드디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여러분이 처음 느끼는 건 놀라울 정도의 정적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물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물이 거의 고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은 완전한 암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조명을 켜봅니다. 빛이 나가요. 근데 그 빛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이 나아가다가 그냥 사라져요. 어둠 속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빛을 켜도 빛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시각 정보가 100% 차단되면 뇌는 생존을 위해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희미한 형태, 움직이는 그림자,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실루엣처럼 말이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뇌는 계속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현상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존재감, 환각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혼자 있는데 누군가 바로 옆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을 돌려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누군가 여러분의 어깨 너머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실제로 심해 탐사를 한 과학자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보고했어요.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뇌가 사회적 존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 있는 걸 뇌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시간 감각도 무너집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뇌가 시간을 측정할 기준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5초를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걸요.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톤이 넘습니다. 만약 잠수정 밖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1초도 안 돼서 압착될 거예요.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터지고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전에 뇌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완전한 고립, 완전한 침묵 같은 환경을 인간의 뇌는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뇌는 환각을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둠의 끝입니다. 자,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봅시다. 우리는 방금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공포스러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 그 모든 환각, 존재감, 시간 왜곡,
이게 사실은 뇌의 실패가 아니에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순간에도 뇌는 끝까지 생존 모드를 작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아무도 없으면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시간이 의미 없어지면 시간을 새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게 뇌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인간은 빛이 사라진 세계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태양 아래에서 밝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진화했거든요. 어둠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깊은 곳을 탐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겁주면서도 동시에 매혹시키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에 끌리는 존재니까요.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해하는 거죠. 마리아나 해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여기 올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와봐. 네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처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마리아나 해고에 빠진다면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뇌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